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규모의 대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홍수주의보 발령돼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최근 돌발 홍수로 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불볕 더위가 예보됨에 따라 기상청은 야외 활동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 수치는 대폭 완화돼 있습니다. UCLA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은 예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알라바마 공장이 인종차별과 부당해고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이 고발을 제기한 직원은 자신이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보수를 받았고 또 핵심 업무에서 제외됐으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의회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민주당은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2024년도 대선 재출마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라면서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코마 상태에 빠져있던 헐리우드 배우 앤 헤이시가 사고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한 놀이공원에서는 총격전이 발생해 3명이 부상했습니다.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간단한 치료를 받으니 퇴원했습니다.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 개최를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에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돼 있는 가운데 상하원 의원 5명이 또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실전 훈련을 실시하며 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 사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초기부터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을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와 이것을 향한 당내 비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0대4로 패하고 12연승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LA 엔젤스는 미네소타에게 4대2로 승리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엔젤스는 오늘 시애틀과 홈 경기에 오타니가 선발로 나섭니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윌 젤러토리스가 연장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임성재, 김주형, 이경훈, 김시우 선수는 모두 70명만 출전하는 2차전의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현재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2.4원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KTLA's Eric Spillman live in Arleta with more for us. Eric, good morning. Good morning, Frank. The bell is about to ring here at Vina Avenue Elementary School here in Arleta. It's very exciting. We're on the field here with all the students, all 450 of them that go to this school, and they're lined up here to meet their teachers for the very first time.
It's a pretty big deal, let me tell you. Everybody's got their new backpacks, they got new shoes, they're ready, new haircuts, all that sort of thing. The new superintendent of schools, Alberto Carvalho, who was recent. Oh, there's the bell. The bell just rang. That's big. He's recently hired from Miami. He should be arriving here momentarily. We're going to have to mark him with a tardy. He's a little bit late. He's taking the bus with some students to get here this morning. For students, there are some changes to talk about this year. COVID protocols have been relaxed. No more lining up at the entrance to the school to show your QR code to prove that you've taken a weekly COVID test. The only students who will have to be tested are those who have symptoms or those who are exposed to somebody who is infected. That is called response testing. Also, you KTL에는 notice here 초등학교를 that 방문을 some of the 했는데요. students are wearing 자기보다 masks, 더 큰 and some 가방을 of the 아이들이 teachers, 저렇게 and some 메고 are 있네요. not. That is 귀엽습니다. because masks 오늘부터 일제히 LA 통합교육부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생들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거의 끝나면서 통합교육부가 시행하던 각종 방역수칙 지금 들으신 대로 대부분 해제돼서 이제 뭐 거의 정상생활과 같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과 교직원이 매주 받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없어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없어졌습니다. 권고로 바뀐 상태입니다. 통합교육부는 데일리 패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할 때마다 매일 자신의 건강 테스트 결과를 업데이트했는데 오늘부터 이 의무적으로 데일리 패스 시스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데일리 패스 앱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방역 수칙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방역 수칙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최소한 내년까지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 알베르토 카르발호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여름방학으로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아이들이 모두 가졌다며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카르발호 교육감은 지난주 백투스쿨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LA 통합교육부의 그 학교 출석률 그리고 졸업률 코로나가 팬데믹 기간 동안 떨어졌던 학업 성적 끌어올리는 데 일단 집중하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UCLA가 오늘부터 캠퍼스 실내 공간에서 적용했던 마스크 적용 이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UCLA 마이클 백 부총장이 지난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난 현 보건 상황에 맞춰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해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15일인 오늘부터 UCLA 대학 학생들은 개인 선택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매일 요구됐던 데일리 심튼 모니터링 서베이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시설과 대중교통 관련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기존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개솔린 가격 보겠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오늘 갤런당 $5 39.2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2달 연속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3월 6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5 28.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도 거의 2달 넘게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변화의 태풍이 올여름에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과 가뭄으로 강물이 메말라가고 산불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와인 산지로 유명한 스페인 몬카요의 밤하늘로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시작된 산불은 하루도 안 돼 한라산 국립공원 면적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인접해 있는 몬카요 국립공원도 위태위태합니다. 소방대원에 군병력까지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고온건조한 강풍이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1,500여 명은 벌써 대피했습니다. 폭염과 가뭄도 끝날 줄 모릅니다. 영국은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20%에 그쳤습니다. 1935년 이후 최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6월만 해도 푸르렀던 영국의 위성사진은 이제 온통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독일은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입니다. 수위가 낮게는 34cm까지 떨어져 바지선 운송이 제한되면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국민에게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여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유럽이 이렇게 불타고 목타는 여름을 지나면 춥고 비싼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무기화하면서 가스값이 너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앞으로 8개월간 가스 소비량을 15% 줄이자고 결의했지만 가시밭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문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이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남서부 지역 주민 1,400만 명을 대상으로 홍수주의보,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홍수주의보 발령 지역에는 최근 돌발 홍수로 2명이 사망한 라스베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막의 도시, 사막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가스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의외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를 비롯해서 프레즈노와 레딩 등 센트럴밸리 주민 700만 명을 대상으로는 폭염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 온도가 100도 넘는 건 가볍게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에 유의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남가주 지역도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다수 지역에서 30년 뒤에 한여름에는 체감 한도가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연구하는 뉴욕의 비영리 단체 First Street Foundation이 오늘 아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2053년도에는 텍사스주 북부와 루이지애나주에서 미주리주, 아이오와주를 거쳐서 위스콘신주 국경까지 열지수가 섭씨 51도를 넘어가는 극열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 인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열지수는 미국 기상청이 기온과 습도에 따라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체감온도입니다. 기상청은 이것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열지수 51도 이상은 가장 높은 단계인 극도의 위험에 속합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단계에 노출되면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내륙에 위치해서 더위를 완화할 해안의 영향을 받을 수 없어서 높은 체감온도에 더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감 온도뿐만 아니라 더위가 지속하는 기간 역시 악화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미-데이드 카운티는 현재 1년에 7일 지속되는 39도가량의 더위가 2053년도에는 34일간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역시 기온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로키 산맥 동부 대평원 일부 지역 기온은 섭씨 46도까지 치솟았고 보스턴은 37도, 포틀랜드가 39도를 찍는 등 곳곳이 폭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미국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가주 지역 맑은 날씨에 뜨겁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지난 주말과 비슷한 기온이 유지되고 목요일에는 전날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경에는 정말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3도, 70도, 해안 지역은 76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비구름대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남해안과 제주지방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85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퍼시픽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로스크랜스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과 두 번째 레인에 걸쳐서 철제로 만들어진 캐비넷 도어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605 노스 방향입니다. 플로렌스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는 범퍼 하나가 떨어져 있고 405 노스 방향 로스크랜스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이 시그알라 상황으로 약 30분 동안 통제됩니다. 134번 이스트 선상에서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 통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바다주가 올해 8월 15일 오늘을 한국의 독립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네바다주 스티브 시슬락 주지사가 8.15 독립기념일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선포문은 시슬락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서 지난 3일에 공개됐습니다. 선포문에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2022년 8월 15일을 기념하고 한인 이민자들이 보여준 헌신, 역할 등을 인정하고 한국 문화유산과 전통을 이어온 노력에 감사함을 표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선포문 발표는 라스베가스 한인회가 주지사에게 광복절 기념 선포를 공식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라스베가스 한인회 김동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정부와 라스베가스 시 정부에서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를 선포했었다며 네바다주는 올해 광복절뿐만 아니라 한글날 10월 9일에도 기념 선포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비와 약값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이건 미국에서 올해 승인된 신약의 중간값이 2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오늘 아침 로이통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랜드 약이든 복제약이든 제약사가 각 마음대로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전에 인플레 감축법으로 메디케어 사상 60년 만에 처음으로 2026년부터 10가지 종류의 최고 인기 처방약을 두고 제약사와 정부 당국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따름입니다. 이것도 메디케어 수급자나 혜택을 볼 뿐이고 일반 소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이 방금 떨어진 신약은 여전히 마케팅 이전이라서 메디케어 등의 그 어떤 가격 규제도 받지 않는 제약사 절대 독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사에 한 결과 올 들어서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던 신약은 13가지 종류고 이들의 가격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가격은 25만 7천 달러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신약은 고치기 어려운 만성질환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승인 신약의 타겟 질병은 타입 2 당뇨병, 황반병성, 아토피 피부염, 전립선암, 골수 섬유종 등이고 잔슨앤잔슨의 다중골수종 신약은 48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가격은 1년치이거나 1회 복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값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신약이며 그 다음은 마케팅 기간이 있는 브랜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같은 브랜드 약제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무려 3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파사데나의 유명 사립학교인 폴리테크닉 스쿨이 한국 평택에 분교로 진출할 전망입니다. 학교와 평택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택시는 고덕 국제 신도시의 세계적 인재 양성과 글로벌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에듀타운을 조성하고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초중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국제학교 유치에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12개 명문 학교들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국제공항 LAX를 비롯한 남가제 주요 공항들의 국내선 이용 객수가 마침내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X의 경우 정상화 과정이 늦게 시작된 국제선 이용 객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상태지만 전체적인 탑승 객수에서 팬데믹 이전의 75%를 넘게 회복됐습니다. 따라서 국제선을 포함한 완전 정상화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공항 이용 객수가 공식 집계된 지난 6월을 기준으로 LA 카운티 내 4대 주요 공항들 중에 국내선 전용 이 버뱅크 공항과 온타리오 공항의 월별 이용 객수가 팬데믹 이전 지난 2019년 6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버뱅크 공항은 6월 승객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약 8%, 그리고 온타리오 공항은 약 4%가 더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국내선 공항 롱비치 공항의 경우에는 6월 이용객 수가 지난 2019년 6월보다 4%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버뱅크 공항의 경우 지난 6월 중 이용객 수는 54만 2천 명에 달해서 작년 6월에 비해서는 51% 늘었고 롱비치 공항의 경우도 1년 전과 비교할 때 49%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 공항에도 1년 전 대비 이용객 수는 19% 늘어났습니다. 이민 재판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집계한 연방회계연도 기준 추방 판결 통계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 선고를 받은 한인 이민자 수는 총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16명, 그리고 지난해 2021년에는 54명으로 2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명은 사법정보센터가 추방 판결 통계를 시작하기 1998년 이래 가장 적은 한인 추방 숫자입니다. 24년 내 최저 수준인 셈입니다.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인 추방 판결 수치를 연도별로 보면 1998년 213명을 기록한 바가 있고 2011년 가장 많은 593명이 추방 기록으로 미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1년 추방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12,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13일 베벌리힐스 니만 머커스 백화점에 크래시 앤 그랩 스타일의 강도단이 침입해 명품들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로 명품 매장에 돌진해 정문을 부순 후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크래시 앤 그랩 강도 사건이 또 베버리힐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토요일인 13일 새벽 4시 45분경 위셔블바드와 락스베리 드라이브에 위치한 니만 마커스 백화점 첫째 문과 정문 유리창을 자동차로 돌진해 부순 후 매장 안에 명품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백화점 경보음을 듣고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절도범들은 도주한 후였습니다. 이들은 백화점 철제 게이트를 부수는 데 사용한 검은색 쉐보레 차량은 현장에 버리고 다른 도주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벌어진 쉐보레 차량은 잉그루드 지역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난 차량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매장 내 시큐리티 카메라 영상을 조회 중입니다. 베버리힐즈 경찰국은 절도단이 현장에 남긴 증거 등을 분석해 용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의 명품 매장을 겨냥한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대담한 강절도 행각과 미행 강도가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베버리우드 지역 라벌슨 불바드에 위치한 샤넬 매장에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탄 강도단이 정문 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샤넬 핸드백 등을 강탈해 도주했으며 같은 날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 매장 내 샤넬 매장에 떼강도가 진입해 샤넬 핸드백 등을 훔쳐 달아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잠시 사건 사고 소식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식스플렉 매직 마운틴 아니고요. 식스플렉 그레이트 아메리카 놀이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이 남가주에 있는 거는 매직 마운틴, 시카고에 있는 거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렇게 식스플렉은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 곳곳에 있죠. 총알은 주변의 한 자동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상자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은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은 오후 7시 50분, 어제 오후 7시 50분께 있었고, 이 공원은 독립기념일이었던 올해 7월 4일 퍼레이드를 노린 총격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던 시카고 하일랜드 파크 북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어제 새벽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의회의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새벽 4시경 한 차량이 의사당 인근에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고, 이후 한 남성이 차량에서 내려 의사당을 향해 걷기 시작했으며 차량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접근하자 허공을 향해 몇 발의 총을 발사했고, 경찰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남성은 델라웨어주에 거주한 29살의 리차드 요크 3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요크의 행동이 의원들을 목표로 삼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고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날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부상자는 없었으며 경찰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요크가 전과가 있지만 이번 연방의사당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원 하원은 여름 휴회 중이어서 다행히 의사당 건물 내에 직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엘레바마 공장이 인종차별과 부당해고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발을 제기한 직원은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보수를 받고 핵심 업무에서 제외됐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흑인 여성이 직장 내에서 인종과 성차별,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고용평등위원회에 최근 현대자동차 측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라바마 지역 현지 방송에 따르면 이벳 질키 슈포드는 2003년 현대모터 매뉴팩처링 알라바마에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입사했으며 2018년 총무부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벳 씨는 총무부 국장직을 맡은 후부터 직장 내 차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인 남성인 동료 국장들과 비교해 자신이 낮은 보수를 받았으며 자신이 MBA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비슷한 경력의 동료보다 $15,000 정도 낮은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알라바마 공장 직원 중에 70% 이상이 흑인이고 3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9명 중역 중에 본인이 유일한 흑인이고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이 국장직을 맡은 후부터 직무가 달라져 더 이상 인사부서를 총괄하지 않게 됐으며 직원들의 봉급이나 베네핏, 장기 플래닝 등을 다루는 키 인터널 매니지먼트 커미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벳 씨는 지난 6월 총무부 직원 3명이 회사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북미 현대자동차의 영업관리팀에 전달한 이후 회사에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제안서에서 성소수자 권익 옹호를 위해 회사 측이 관리자 트레이닝 세션을 제공하고 트랜스젠더 직원들의 개명 과정에서 회사 정책을 수정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이 제안서에서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 측은 트랜스젠더 직원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회사 전화 시스템에서도 콜러 아이디를 모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직원들이 미국 이름으로 바꿀 때는 이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의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이배 씨는 회사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직원은 본인이 유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배 씨의 고발건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 측은 사적인 문제이고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고사했다고 지역방송인 WSFA12 뉴스는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일보 뉴스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에 관심을 끄는 뉴스, 분석, 논설, 칼럼 등 뉴스 이외에 이게 관심을 끄는 기사, 논설, 칼럼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칼럼이 오늘자 한국일보에 실렸는데요. 최근 연방수사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칼럼입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숱한 사고와 오판, 대이변과 실수가 이어졌고 두 건의 커다란 실수는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에게서 나왔다고 칼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조사 결과를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나치게 우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코미는 기자회견을 통해 클린턴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도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미는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우익의 질책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절차를 거스르는 의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칼럼은 지적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10월 28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코미는 또다시 절차를 어겨가며 클린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고 밝혔고 전 연방 하원의원 앤서니 위너의 랩탑에서 발견된 여러 통의 이메일이 재수사 이유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당시 코미는 수사 재개 소식이 새 나갈 경우 우파가 보일 극렬한 반발을 두려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요커는 FBI 은폐 사건을 조사하는 공화당이 의회 청문회에서 아우성을 칠 경우 모두가 불편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선거 전에 재수사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클린턴이 승리한 이후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될까 두려웠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코미는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선거일 전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불벼락을 사전에 제기하기 위한 코미의 시도, 이와 관련된 칼럼이 오늘자 한국일보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냥 아주 폭탄 같은 그런 소식이 많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걸렀습니다. 건강한 목소리 다시 들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골프 소식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네. 네, 일단 플레이오프전이니까 비중이 좀 크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테네시 멤피스 TPC 사우스랜드에서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으로 페덱스 랭킹 125위까지만 출전하는 그런 대회 1차전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국 선수가 4명이나 출전을 해서 70위 안에만 든다면은 2차전인 BMW 챔피언십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4명이 전부 다 통과를 했다는 그런 대단한 그런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참 놀랬죠. 전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임성재 선수가 4년 연속 진출을 한 것도 물론이고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12위로 여유있게 2차전 진출했고요. 12위인데도 일단 35만 달러를 챙겼고,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그래야 되나? 참, 이 김주영 선수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 우승을 해서, 사실 그렇게 우승을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숨을 고르기도 하는데, 나가서 13일 떠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김주영도 여유있게 2차전에 진출을 했고요. 이경훈과 김시우도 역시 22와 42위로 일단 챔피언십에 나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LPGA뿐만 아니라 이 김주영 선수가 나타나면서 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의 그 판도가 상당히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승 선수는 윌 토리스가 연장 끝에 오스트리아의 제프 슈트라카. 근데 어제 제가 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그 리브 골프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리브 골프의 영향이 좀 여기도 생기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귀에 익지 않은 선수들이 연장 끝에 우승을 했고요. 오스트리아 선수가 제프 슈트라카라는 선수가 우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스트리아의 동유럽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일단은 오스트리아 선수가 연장까지 나갔다는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우승을 하면서 15언더파 265타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이제 골프로 그렇고 이제 LPGA 투어 소식도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ISP에서 한가 오픈 열렸는데 인기가 많이 떨어졌네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 선수가 거의 안 나갔어요. 탑10에 단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김아림 선수가 공동 18위가 최고 성적이고요. 아무튼 이것도 LPGA와 ELPGA 유로피안 투어 공동 주최라는 대회인데 북아일랜드에서 열렸습니다만은 탑 랭커들이 거의 불참으로 우승에는 스웨덴의 마야 스타로크 선수가 20언더파로 우승을 했고요. 거의 한국 분들한테 조금은 무관심한 대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LA 다저스가 12연승 행진을 어제 마무리했는데 또 패한 경기가 너무나 아쉽게 약체팀에게 패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약체라고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는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원정 경기에서 당연히 이기고 13승을 할 것이라고 지켜봤는데 일단은 그런 약체팀한테 0패를 당했습니다.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제가 어제 어제 자세히 보니까 이 기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훑어보니까 조금은 가을 야구를 대비한 어떤 그런 몸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112경기에 79승 33패에서 어제 50경기도 안 남았거든요. 50경기 정도 남았는데, 50경기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만약에 부상이나 이렇게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가을 야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저스가 팀 관리, 선수 관리에 들어간 듯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야구에서 지금 관심은요, 뉴욕의 두 팀 중에 한 팀은 어쩜 다저스와 플레이오프가 만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매츠가 내셔널리그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도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매츠도 역시 74승 40패로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리그 챔피언십에서 만나든지 그 전에 만나든지 아무튼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참 다저스로서는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매치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샌디에고는 이제 와일드카드를 향해서 이제 질주하고 있는데 일단 다저스한테는 17경기 차이기 때문에 아예 다저스 지구 우승은 바라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월드 시리즈에 만나게 되면 정말 세계의 월드 시리즈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뉴욕 양키스 역시 72승 42패로 정말로 세계의 월드 시리즈를 향해서 양 팀이 동서에서 난리를 좀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양키스 다저스 맞붙으면 정말 대단한 열기가 예상이 되죠. 그러면 아주 정말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대박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야구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갔다면 우리가 이제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타격이 갈수록 좋아 있고
최지만은 타율이 2할 4분 1리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선수가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대비가 되고 있는데, 김하성 선수는 또 운도 좋아가지고, 참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 그럴까요? 페르난도 타티스 선수가 약물로 80경기 출장 정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샌디에고에서는 김하성이 주전 유격수로서 당분간은 자리 잡을 것 같다 하는데, 야, 이 선수가 3억 달러가 넘는 선수인데, 그 프란스 선수가요. 이 선수가 그 출장 정지가 되면서 굉장히 그 샌디에고는 지금 상당히 뭐랄까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와일드카드 디비전 시리즈, 리그 챔피언십, 월드 시리즈 이렇게 가을 야구가 벌리게 되는데 10팀에서 12팀이 늘어갔고요. 아무튼 우승팀이 리그 우승팀 3팀과 와일드카드 3팀을 포함해서 6팀이 양쪽 리그에서 나와서 월드 시리즈까지 가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자세하게 가을 야구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취임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였습니다. 독립운동 역시 자유 추구의 과정이라고 규정했고 대신에 국내 정치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통합이나 협치라는 표현 또한 빠져 있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리고 애국지사와 함께 광복절 행사장으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가슴 주머니에는 나란히 태극문양 장식을 꽂았습니다. 경축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취임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 33차례 등장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윤 대통령.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적통을 인정하면서도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에는 선을 그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전제로 내세운 겁니다. 1948년 건국절 지정을 추진한 과거 우파 진영 논리에는 거리를 두면서 전 정부와도 차별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이번 경축사에 통합이나 협치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 이상에 걸맞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허한 자유가치 말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축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국내 정치 문제는 다가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2022년 8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